요즘 손이 너무 가려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피부과에서 연고도 받았는데 전혀 소용이 없어요. 김 선생님은 새벽 3시 피부를 긁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손톱 밑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팔뚝은 붉은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건조함이라고 생각했던 가려움이 이미 석 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려움이 몸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경고음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노인들의 건강을 돌봤고 현재는 대한시니어 건강센터에서 15년간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을 도와온 저스틴 킴 재활케어 팀장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려움증이라는 신호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피부 관리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존 정보입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작년 가을 센터에 58세의 한 여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편하게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에는 단순한 재활 상담차 오셨지만 상담 중에 계속해서 손바닥을 긁으셨습니다. 요즘 손이 너무 가려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피부과에서 연고도 받았는데 전혀 소용이 없어요. 자세히 여쭤보니 가려움증이 시작된 지 이미 넉 달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바닥이 가렵더니 점점 손바닥까지 번졌고 최근에는 밤만 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피부 표면이 아니라 마치 뼛속부터 가려운 것 같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병원 검진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김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간에 문제가 있대요. 간 수치가 정상의 3배가 넘는다고. 지방간이 심해져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졌대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가려움증을 계속 무시했다면 간경화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김 선생님처럼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해 겨울 63세의 박 선생님은 다리 가려움증으로 1년을 고생하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만성 콩팥병 4기, 이미 신장 기능의 80% 이상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혈액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리가 가려운 게 신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박 선생님의 후회 섞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가려움증을 단순한 피부 문제로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려움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절박한 구조 요청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몸속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가 가려운 걸까요? 우리 피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백만 개의 감각신경이 퍼져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마치 경비원처럼 24시간 우리 몸을 감시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뭔가 이상한 신호를 감지하면 즉시 뇌에 보고합니다. 문제는 우리 혈액 속에 쌓이는 독소들입니다.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 걸러내야 할 독성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배출돼야 할 노폐물이 피부 근처까지 몰려옵니다. 이 물질들이 피부의 신경을 자극하면서 가려움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센터에서 만난 한 의학 자문위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려움증은 화재 경보기와 같습니다. 경보기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경보가 울리는데 무시하면 집이 다 타버릴 수 있죠. 가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 자체보다 그 뒤에 숨은 원인이 진짜 위험한 겁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특정 부위에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가려움입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할 위험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바로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은 우리 몸에서 신경이 가장 밀집된 부위입니다. 그만큼 예민하다는 뜻이죠. 이곳이 가려우면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간이 손상되면 담즙이라는 소화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담즙 속 독성 성분이 혈액에 쌓이면서 손바닥과 발바닥의 신경을 집중적으로 자극합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센터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그냥 참을 만한데 밤만 되면 손발이 불개미한테 물린 것처럼 따끔따끔하고 가려워요. 피부를 벗겨내고 싶을 정도예요. 이런 증상과 함께 다음과 같은 신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얼굴이나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것, 이것을 황달이라고 합니다.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처럼 어두워지는 것, 대변 색깔이 비정상적으로 연한 회색빛을 띠는 것, 이유 없이 극도로 피곤하고 무기력한 것, 이 모든 것들이 간이 위험하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행히 간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빨리 발견하고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종아리와 발목이 가렵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작년에 센터에 오신 한 선생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1살의 남성분이셨는데 처음에는 발목 주변이 약간 가렵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피부가 얇아지고 색깔도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당뇨 있으세요? 네, 5년 전부터 약 먹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혈당이 잘 안 잡혀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특히 다리 쪽 혈관이 먼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고혈당이 신경을 손상시켜서 발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작은 상처가 생겨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처가 골마서 궤양이 되고 심하면 조직이 썩어 들어가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 중 일부는 발 가려움증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발가락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다리가 가려우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목이 자주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것, 배가 고픈 느낌이 계속되는 것,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일어나는 것, 이유 없이 몸무게가 빠지는 것,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뇨병의 신호이며 빨리 관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목덜미와 등 상부가 가렵다면 스트레스와 긴장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피부가 기름지고 민감해집니다. 동시에 목과 어깨 근육이 굳어지면서 그 부위,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순환이 안 되면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시작됩니다. 센터에서 만난 40대 직장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목 뒤가 너무 가려워졌어요. 긁다 보니까 피부가 두꺼워지고 검게 변했어요. 샴푸를 바꿔도 소용없고 연고를 발라도 계속 가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쌓인 노폐물을 빼내고 순환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 증상을 계속 방치하면 만성 피부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두꺼워지고 색소 침착이 생기며 나중에는 치료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저장해 두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이 정보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됩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심각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정 부위가 아니라 온몸이 가려운 경우입니다. 콩팥, 즉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이 신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독소가 혈액 속에 그대로 남습니다. 인이라는 미네랄도 과도하게 쌓입니다. 이 물질들이 피부 곳곳의 신경을 자극하면서 전신 가려움증이 시작됩니다. 무서운 점은 신장은 기능의 70%가 손상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려움증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센터에 오셨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만 되면 등이 너무 가려워서 벽에 등을 비비고 잤어요. 긁어도 끝이 없었어요. 피부 속 깊은 곳부터 가려운 것 같았어요. 검사 결과 만성 콩팥병이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만약 가려움증과 함께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몸이 붓는 것, 특히 아침에 얼굴과 눈 주변이 퉁퉁 붓는 것, 소변량이 줄어들거나 색깔이 탁해지는 것, 식욕이 없고 속이 메스꺼운 것,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하고 힘이 없는 것, 이런 증상들이 가려움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신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담낭에 돌이 생기거나 담관이 막히면 담즙이 역류합니다. 담즙 속 독성 물질이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전신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이 경우의 특징은 가려움증과 함께 황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고 소변은 콜라처럼 진해지며 대변은 흰색에 가깝게 변합니다. 그리고 명치나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서 등까지 뻗치는 통증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은 진통제로도 잘 가라앉지 않고 반복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담관이 완전히 막히면 간까지 손상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암 때문에 생기는 가려움증입니다. 혈액암, 간암, 담낭암 같은 경우 가려움증이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자라면서 비정상적인 물질을 혈액 속으로 방출하고 이것이 신경을 자극해서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작년에 센터를 통해 알게 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6개월 전부터 온몸이 가렵다고 하셨습니다. 피부과를 다녀도 나아지지 않았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간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수술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가려움증을 계속 무시했다면 발견이 늦어졌을 것이고 그랬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암에 의한 가려움증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가려움이 몇 주 이상 계속되는 것, 체중이 이유 없이 계속 빠지는 것, 밤에 잠옷을 적실 만큼 땀을 흘리는 것, 원인 모를 미열이 계속되는 것, 쉽게 멍이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나는 것, 이런 증상들이 가려움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종합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긁지 않는 것입니다. 가려우면 본능적으로 긁게 되지만 이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긁으면 피부에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가 생기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염증은 더 심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가려운 부위를 차갑게 해주세요. 얼음을 수건에 싸서 5분 정도 되고 있으면 신경이 진정되면서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부드럽게 두드리거나 눌러주세요. 물리적 자극으로 가려움 신호를 다른 감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민트나 멘톨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발라보세요. 시원한 느낌이 가려움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줍니다. 우리 혈액의 대부분은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나빠집니다. 노폐물도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세요. 커피나 음료수가 아니라 순수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순환이 좋아집니다.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도 향상됩니다. 피부에 수분이 공급되면서 건조함도 개선됩니다.
센터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물만 충분히 마셨는데도 가려움증이 많이 나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려운 부위를 긁는 대신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특히 목 주변과 귀 뒤쪽을 마사지하면 림프 순환이 좋아집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도 시스템입니다. 노폐물과 독소를 모아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림프 순환이 잘 안 되면 노폐물이 쌓이면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사지 할 때는 강하게 누르지 말고 피부 표면을 쓸어내리듯 부드럽게 해주세요. 귀 뒤에서 시작해서 목 옆을 따라 쇄골 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하면 좋습니다.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라벤더나 로즈마리 오일은 염증을 진정시키고 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리면 모공을 통해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림프 흐름도 활발해집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도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샤워하세요. 땀에 포함된 노폐물이 피부에 남아있으면 오히려 가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 목욕이나 샤워 후에는 피부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기 때문에 즉시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보습제를 선택할 때는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이 들어간 것을 고르세요. 바세린처럼 유분기가 많은 제품도 효과적입니다. 목욕할 때는 물 온도에 주의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하고 유분을 빼앗아 갑니다. 미지근한 물로 40도 이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누나 바디워시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피부에 필요한 유분까지 제거되면 건조함이 더 심해집니다. 술은 간에 가장 나쁜 독입니다. 가려움증이 있다면 술을 완전히 끊으세요.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흰 밀가루 음식, 설탕이 많이 든 음식도 피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독소를 만듭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몸속 독소가 많이 줄어들고 가려움증이 개선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가려움증이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밤에 더 심해져서 잠을 잘 수 없는 경우, 특정 부위,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계속 가려운 경우, 가려움과 함께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하는 경우, 소변이나 대변 색깔이 이상한 경우, 몸이 붓거나 체중이 계속 빠지는 경우, 극심한 피로감이 지속되는 경우, 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를 통해 간 기능, 신장 기능, 혈당, 갑상선 호르몬 수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복부 초음파나 추가 정밀 검사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가는 것을 미루십니다. 바쁘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고 검사 결과가 무서워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조기 발견이 생사를 가릅니다.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간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은 후 생활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술을 끊으시고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하셨고 물을 하루 2리터씩 마셨습니다. 석 달 후 김 선생님이 센터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팀장님, 가려움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간 수치도 많이 좋아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만 계속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손바닥을 보여주시는데 예전에 긁어서 생긴 상처 자국은 있었지만 피부가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푹 잘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병원 가보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는데 전신 가려움증으로 1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피부과를 다녀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센터에서 상담하면서 증상을 자세히 들어보니 당뇨병이 의심됐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공복 혈당이 160을 넘었고 당화혈색소도 높게 나왔습니다. 이미 수년 동안 당뇨병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본인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당뇨약을 복용하기 시작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매일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2달 후 가려움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려움증 때문에 미칠 것 같았는데 그게 당뇨병 신호였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분은 이제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가려움증이라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입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작은 나비 모양의 기관입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즉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신진대사가 너무 빨라집니다. 몸에 열이 많아지고 땀이 많이 나며 피부가 민감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히스타민이라는 가려움 유발 물질이 자극을 받아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의 다른 증상들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유 없이 살이 빠지는 것, 심장이 빨리 뛰고 두근거리는 것, 손이 떨리는 것,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을 많이 흘리는 것,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이 드는 것, 잠을 잘 못 자는 것, 이런 증상들과 함께 가려움증이 있다면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차갑게 느껴지며 전반적으로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갑상선 질환은 혈액 검사만으로도 쉽게 진단할 수 있고 약물로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가려움증으로 많이 고생하십니다. 한감제는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를 공격하지만 동시에 정상적인 피부세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한감 치료 중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지며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항암제를 투여한 후 2주에서 4주 사이에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건조한 부위부터 가려움증이 시작해서 점차 전신으로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 가려움증이 있다면 담당 의사에게 반드시 말씀하세요.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이나 보습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보습, 미지근한 물로 씻기, 부드러운 옷 입기 등의 생활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담도암이나 외음부암 같은 경우에는 암 자체가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담도암은 담관을 막아서 담즙이 역류하면서 가려움이 생기고, 외음부암은 생식기 주변에 국한된 극심한 가려움이 특징입니다. 이런 암들은 흔하지는 않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가려움증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옷과 침구는 부드러운 면 소재를 선택하세요. 합성 섬유나올 소재는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새 옷을 사면 반드시 한 번 세탁한 후에 입으세요. 옷에 남아있는 화학 물질이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탁할 때는 향이 강한 세제나 섬유유연제는 피하세요. 무향, 저자극 제품을 사용하고 헹굼을 충분히 하세요.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면 더 좋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옷은 꽉 끼는 것보다 여유 있고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실내가 너무 건조하면 피부도 건조해집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습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가습기를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도 너무 높지 않게 유지하세요. 스물에서 스물이 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세요. 공기가 탁하면 피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매일 10분에서 20분 정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머릿속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세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자도록 노력하세요. 카페인과 알코올은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부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가려움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줄이고 대신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세요. 술은 특히 간에 나쁩니다. 간이 약해지면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있다면 술은 완전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둘째, 2주 이상 지속되는 원인 모를 가려움증은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특히 손바닥, 발바닥, 종아리, 전신 가려움증은 간, 신장, 당뇨, 암 같은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가려워도 긁지 마세요. 냉찜질, 부드러운 마사지, 보습으로 대응하세요.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고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여섯째, 황달,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 소변, 대변, 색깔 변화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일곱째,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생명을 구합니다. 늦기 전에 행동하세요. 센터에서 일하면서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작은 관심과 조언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김 선생님처럼 가려움증을 통해 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신 분들, 당뇨병을 진단받고 관리를 시작하신 분들, 신장 문제를 빨리 찾아서 투석까지 가지 않게 된 분들,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의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전해주세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이웃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관심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몸이 나한테 계속 뭔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듣지 않았어요. 이제는 귀를 기울이려고 해요. 그분의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려움증이라는 작은 신호 뒤에 큰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물 한 잔 더 마시기, 10분 산책하기, 가려운 부위 긁지 않기, 보습제 바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 2주 이상 계속되는 가려움증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검사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센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